한 반에 20명? 30명이잖아요. 30명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학교에서 커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에 우리 반이 그 1년 마칠 때까지 커플이 있었습니다. 대기자 TV. 이성교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성교제가 정말 만연한 이 분위기, 학급 분위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죠. 부모님들 혹시 이렇게 구독자 보시면 자녀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성교제를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옆에 불러가지고 같이 보든가 아니면 자녀한테 한번 보여줘가지고 오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너도 학교에서 저러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애들이 아닙니다 하겠죠. 아니면 뭐 대답을 안 하든가. 너는 안 그러겠지만 너희 학교 애들은 저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저렇게 사귀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내 자녀도 저러겠구나 그럴 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선생님 남녀공학 계시나요? 남녀공학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남녀공학 추세도 많고요. 예, 많아졌죠. 예,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귀는 애들 보면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 뭐 자율활동 뭐 시간이 남을 때 좀 찰싹 붙어 있죠. 이동 시간에도 붙어 있고. 이동 시간에도 붙어서 가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제가 포인트는 잘 사귀거든요. 찰싹. 가볍게 붙는다는 게 아니고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신체와 신체가 맞붙는 그걸 잘 사귀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뭐 손잡고 팔짱 끼는 거는 예사죠. 예사고 뭐 그 정도면 양반이죠. 선생님 한 반에 20명? 30명이잖아요. 30명 정도 30명 정도 되죠. 30명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학교에서 커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에 보면 작년에 우리 반이 그 1년 마칠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그 커플이 있었습니다. 세 커플. 3커플. 한 반에. 예. 선생님이 아실 정도가 세 커플이면 더 있었을 수도 다른 있잖아요. 반은 더 있겠죠. 그래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끌어안고 있다거나. 예. 올해는 이제 보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을, 여학생이 남학생을 백허그하고 있는 경우도 봤고. 자연스럽게 백허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애들 당해도 상관 안 합니다, 얘네들. 너무 자주 와서. 예.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를 보냐면, 저는 이제 그 한 커플 봤는데, 교실마다 그 운동장 쪽에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커튼이 있죠. 거기에 커튼을 가리고 둘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네. 실루엣이 보이니까 예.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가 사귀는 거를 이렇게 과시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둘이 뭐 이 정도까지는 관계가 사귀고 지속된다는 있다. 거를 알리고 싶은지 알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에 자기들 시간할 때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 무릎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친구들이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씁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학생이 남학생 무릎 위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이때 남학생들이 차렷 자세로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이때 또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허리에 손이 가거나 한 손만 가겠습니까? 이래 가거나 허리 위에 이렇게 손이 간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있어도 일하고 있습니다. 반가우면 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학교는 그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네. 얘네들은 귀신같이 그 사각지대를 알아냅니다. 그 사각지대라고 하시면 뭐 복도 끝? 복도 끝이나 하여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주 안 다니는 곳에 이상하게 거기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2022년 찬바람이 부는 10월중 가을이었습니다. 예, 2년 전에. 예.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쟤네들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가 이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뭐 시간만 되면 저 여학생 남학생 무릎 위에 올라가 있고 좀 불러가 뭐라 해주세요. 근데 주위에 친구들도 너네들 보면 불편하단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꼭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불편하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좀 심하다 싶어가 제가 걔네들 커플을 불렀거든요. 이제 시간 날 때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가 이러니까 남학생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저 앞에서 말을 못 하는데 여학생이 저한테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 무릎 위에 자주 올라가는 여학생이 뭐라고요? 선생님 저희 그냥 뭐 레슬링 연습 중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거예요. 레슬링 연습 중이었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학생이. 여학생이. 예.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말로 잘 안 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레꼬로망 형이었냐? 자유형이었냐? 무슨 형이었는데, 이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그 정도면 신경을 안 쓰죠. 이제 그 신경 안 정도면 씁니다. 신경 안 써요? 학교에서도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거는 학교에서도 이 정도인데 나가면 사실 보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 하죠. 그리고 사복 입으면 더 몰라요. 더 모릅니다. 하죠. 근데 뭐 요즘 애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이게 드러나지 않았지. 옛날에 보면 뭐
지금 이몽룡, 송춘향이 제가 알기로는 17살이거든요. 그때까지 넘어가요. 17살이거든요. 교복 입히면 고1이에요, 고1. 그때도 둘이 그래 뭐 중리산이하고 요즘 애들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일반하기에는 아닌 것 그런 같습니다. 친구들은 두드러진다. 네.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따로 제가 생각해야 이제 된다. 그래서 요즘이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는 눈치를 좀 봤는데 요즘 애들이 눈치를 안 봐요. 눈치 안 보고 드러내놓고 그럼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하세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조금 뭐 얘기를 좀 해주죠. 제가 그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애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먼저 얘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특정 학생한테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사귀는 괜찮은데 이거 결국에는 헤어진다. 조만간에 헤어진다. 졸업하기 전에 헤어질걸?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의 이제 모르죠. 그런 그런 걸 개념이 없죠. 얘네들은 모르죠.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반응이 우리가 원했던 대답은 저게 아닌데 올해 이제 제가 1학년 수업 들어가거든요. 그 1학년에 벌써 커플이 몇 팀인데 그 중에 이제 좀 친한 애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남학생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4월 초거든요. 네. 선생님 쟤랑 사귀는데 쟤랑 결혼할 거예요. 고1이 저한테 벌써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귀면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귀는 와중에 요즘은 어른들처럼 사귄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 조만간에 헤어진다. 그럼 애들이 선생님 왜 헤어져요? 우리 안 헤어져요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딱 얘기를 하죠. 지금 너무 좋으니까. 예, 설교를 하죠. 헤어지는 큰 고비가 3가지가 있다. 언제 헤어지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가 달라지면 거의 뭐 100% 헤어진다.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보는 애가 이 동네에서는 얘인데 그 대학교가 달라지면 다른 세계가 열리고 다른 이성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대학이 달라지면 헤어진다. 그리고 여학생들아, 또 어떻게 헤어지냐면 너희가 그 대학에 가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대학에 복학생들이 있다. 더 멋진 오빠들이 있다. 그렇죠. 이거 스텔스기만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게 아니다. 그 어느 날 너희들의 그 레이더에 안 걸리게 복학생들이 어느 날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거다. 그래서 복학생 오빠한테. 그렇죠. 그래서 헤어진다라고 저는 일단 그 첫 번째 단계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남학생이 군대 간다. 군대 가죠. 아유, 못 기다리죠.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네. 이거 1년 넘게 2년 가까이 못 기다립니다. 그 외롭고 혼자 있을 때 너희들이 또 알아야 될 거는 또 복학생이 또 있다. 그 너희들이 허한 마음을 복학생 오빠애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이미 군대 다녀온. 그렇죠. 이미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은 그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복학생 오빠애들이 너희들이 모르는 그 스텔스기만 레드에 안 걸리는 게 아니다. 그 복학생 오빠애들이 또 있다.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래가 이제 어쨌든 남학생이 복학을 하더라도 당연히 시간상 여학생들이 먼저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보는 세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고 안 그렇지. 벌고의 차이가 돈을 크죠. 벌고 안 벌고 차이가 크고 정장 입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고 남친 만나러 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좀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거기에 또 이렇게 조금 눈이 달라져가지고 거기에는 뭐 복학생은 없다마는 그래서 달라지죠. 이제 저는 애들한테 선배가 있잖아요 대신에. 그렇지. 네. 이 돈 많이 세 번 가지로 선배가. 돈으로 많은 거를 살 수 있더라. 내가 살다 보니.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남녀공학도 많아지고 있죠. 남학생들은 남녀공학 더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아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항상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왜 남녀공학에 왔노? 이러면 1초, 2초 생각도 안 합니다. 0점 몇 초 사이로 여학생이 있어서요 합니다. 남자애들은요? 남자애들은. 아니 제가 요즘에 강연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고교 선택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님들은 계획이 많은데 아들들은 남학생 대부분이 여학생 있는 대로. 남녀공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부모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엄마, 내 저기 여학생이 있어서 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어머니들한테. 근데 저는 같은 남자끼리 야, 쌤도 궁금하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왜 남녀공학을 택해서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요? 1순위입니다. 그게 성적이랑 관련이 있나요? 성적이랑 상관없이 다 좋아요. 성적이랑 관계없이 그 나이 때 제일 호기심 있는 게 이성이거든요. 그거를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남녀공학. 대부분이 선생님 남녀공학이요. 음. 그리고 이제 남자 학교에도 제가 있어 봤거든요. 다들 후회를 하죠.
갈 걸. 여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1순위는 그겁니다. 딴 거, 뭐 2순위는 운동장에 잔디밭이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왜? 뛰놀아야 되거든, 잔디밭 위에서. 부모님은 지금 고교 선택 고민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에요. 어머니들, 그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여학생도 좋아요? 여학생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 그 학생들이 오면 보통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남학생들이 조금 성적을 좀 깔아준다. 내신을 예. 깔아준다. 그래서 내신의 역량 때문에 오는 친구들. 뭐 온다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여학생들한테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사귀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반대하지 않는다. 요즘 사귀는 거 괜찮다. 선생님 저는 그냥 공부 고만고만하게 하면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사귀는 거 괜찮아요. 선생님도 오케이. 사귀는 거 괜찮고 오해는 안 하기 바랍니다. 근데 공부에 좀 뜻이 있는 학생이 만약에 사귄다. 여지없이 열이면 열다 성적 하락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영향이 성적 조금 있다고 올라가는 생각해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제 뭐 간접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귀다 보면 내가 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더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마음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의 반이 이성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건 드라마 속 얘기예요. 드라마에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과거에 그랬을 거고 저의 반이 집중력의 반이 이성한테 뺏겼기 때문에 마음처럼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는 친구면 물리적으로라도 그냥 남녀공학 말고 남고, 여고가 더 낫다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하세요? 조금 낫다고 저는 아, 일단은 벽을 쳐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여학생을 봤냐면 1, 2학년 때 사귄 거예요. 인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사귀어가지고 등급이 못 가는 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헤어진 거예요. 결국은 헤어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서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후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어차피 헤어질 거였는데 예. 뭘 그래 대학 내가 가면 복학생 있는데. 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 공부를 해가 성적이나 올릴 거 네. 후회하는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미연에 맞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경우는 그 사귀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학교에서 내 자녀 외에는 다 저렇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자녀분한테는 네 외에 다 저렇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니는 사귀면 학교에서 그래도 사람들 눈치는 좀 보면서 뭐 이렇게 손을 잡든가 하든가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에티켓을 데서 지켜라. 에티켓을 지켜라라고. 이게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면요, 우리 좋아해서 그러는데 쌤님 뭐 이 정도는요 이래 나옵니다. 애들이 자기들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래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성 교제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도 뭐 없잖아요. 없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아. 가정에서 좀 그 부분을 에티켓은 좀 지켜야 된다. 저는 지나가면 야 좀 떨어져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야 뭐하노 이거지. 친구들 있고 어른들 계시는데 이러면서 저는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고 떨어지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이제 1차적인 거는 가정에서 예. 교육을 좀 시키시라. 왜냐면 이런 모습을 다른 친구들은 다 본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친구 평생 따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적어도 예. 에티켓 정도는.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경우 중에 뭐 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이제 아드님을 둔 학부모님들 통곡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성적이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적이 높은 애가 성적 낮은 아이의 대학교에 따라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게 안타깝게도 아들들이 제가 그러는 경우를 3번 봤습니다. 요즘에 교제살인,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교제살인. 교제살인이 지난주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죠.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사실 얼마 전에 그 사건이 그 남학생이 여학생 학교를 학교를 따라갔죠. 성적이 더 좋았다는데 그 여학생의 대학교, 학과도 제가 같은 학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제살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만연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거의 그 전문가 수준인데 네네. 시간이 나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사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외부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외부 동네 민원도. 근데 그거는 수위가 높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정도로 학교 나가면 더. 아이들이 민원이 센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동네 주민들,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 이런 데서. 아파트 계단, 돈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집이 비어 있죠. 집이 비어 있죠. 놀러 가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쎄쎄쎄 하면서 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조금 아셨으면 네. 그 저번에 제 기자님 영상 보니까 성교육 하시는 네. 뭐 선생님도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퍼센티지가 몇 프로 됐다. 그러면 몇 프로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음. 그 중간에 단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집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어. 뭐 놀러 갔다? 사실 이런 부분은 카운트하기가 설문조사나 그렇죠. 이런 게 어렵죠. 애들도 사실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대답을 잘 안 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관심을 좀 가지면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다. 학교에서는 이제 좀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교육시키기. 애들이 딱 바로 받아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1차적으로 좀 눈치를 좀 봐라. 선생님,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래도 교육은 시킵니다. 네, 오늘 유한기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요. 우리 학교의 현실, 우리 학교의 민낯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실에 대해서, 민낯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트렌드 궁금하시다,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모실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